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이 다변수 정규분포에서 난수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제까지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공분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의 분산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각각 x1, x2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확률 벡터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확률 벡터가 있으면은 각각 x1의 분산, x2의 분산을 양 대각선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x1, x2의 코베리언스를 오프 다이어고널에다가 놓은 그 행렬을 공분산 행렬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확률 벡터 x의 분산이 공분산 행렬이다, 행렬꼴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벡터 x의 공분산 행렬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2차 형식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2차 형식 행렬은 대칭 행렬을 저희가 분류를 지었던 거였죠. 그래서 positive semi definition이 positive definition이 negative semi definite, negative definite 이런 식으로 indefinite 해서 5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걸. 그죠? 대칭 행렬이라고 하는 걸. 근데 그 중에서 공분산 행렬은 기본적으로 positive semi definite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positive semi definite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positive semi definite은 양 변에다가 2차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x가 어떤 것인가에 상관없이 모든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semi가 이제 0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저희가 배웠었죠. 제곱한 거니까 대각선이 다 양수고. 자, 이것이 확률 변수의 분산을 생각을 해봤을 때 확률 변수는 분산은 항상 0보다 확률 변수의 분산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점이고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분산 행렬은 positive semi definite 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이 0인 경우는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얘는 상수라고 하는 의미예요. 상수의 분산이 0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분산이 0인 경우는 상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뭔가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얘는 분산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확률 벡터 케이스에서 봤을 때는 공분산 행렬이 positive definite으로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뭔가 이게 매칭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기억을 해두셨다가 좀 이따가 촐레스키 분해할 때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서 다변수 정규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다변수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 MV, 멀티베리엇 하고 이게 T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MVT, 그 다음에 놈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RMV놈이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래서는 표본을 뽑을 때 랜덤 샘플의 앞 글자인 R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함수 이름으로 설정을 해두는 걸 MVT 놈 패키지가 따라간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R, 그 다음에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의 줄임말인 MVNO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다변수 정규 분포에서 표본을 쉽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뭘 입력값으로 받냐? 평균 벡터 그리고 공분산 행렬. 마치 정규 분포에서 난수를 뽑을 때 저희가 평균과 분산 값 이 두 개를 받으면은 정규 분포에서 표본을 뽑을 수 있듯이 혹은 PDF를 그릴 수 있듯이 평균 벡터랑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 이 두 개를 입력값으로 받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발생시키고 싶은 다변수 정규 분포가 평균 벡터는 1, 3, 2예요. 그래서 x1, x2, x3를 어떤 한 벡터 그 원소로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평균이 각각 x1은 1, 그 다음에 x2는 3, 그 다음에 x3는 2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x1의 분산은 4, x2, x3의 분산은 3과 2를 따르는 다변수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벡터에서 표본을 뽑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MVT 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력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민 벡터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코베런스 매트릭스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2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RV놈에다가 민이라고 하는 벡터 넣고 시그마 이렇게 2개 넣으면은 MVT 샘플즈에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3, 10짜리 그리고 행은 1000개의 어떤 샘플이 뽑아지게 된다. 딤도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1000행이 지금 뽑혀져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부터 x1, x2, x3를 지금 따르는 샘플들이 뽑혀져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굿.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더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각각이 지금 평균이 1이고 그 다음에 x1의 경우는 평균의 1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4를 따르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년만 뽑아서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굿, 좋습니다. 그래서 MVT, samples, 그 다음에 1열만 뽑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00개가 뽑히겠죠. 그래서 얘를 히스트로 그리면은 저희가 뭔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평균이 1이고 그 다음에 요 정도 1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분포를 잘 따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따를 수 있다. 태도님 그 통계 수업을 들었으니까 혹시나 그거 배우셨나요? 여기서 이제 샘플을 뽑았는데 저희가 특정 분포를 따르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F테스트. 오케이.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F테스트 말고 뭐 앤더슨 달링 테스트나 그죠? 그리고 그쵸 굿. 그리고 KS 테스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그 CDF 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가 뽑은 요거 가지고 ECDF 그릴 수 있었잖아요. ECDF 함수.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플랫이었나요? 플랫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empirical CDF를 그릴 수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CDF 굿. 그 CDF를 어떻게 그리죠? 배움님? 얘는 정규 분포니까 min 1에서 variance 4짜리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그리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함수? 자, pnom이라고 합니다. pnom. R에서는 함수 이름을 붙이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RDPQ라고 하는 요 접두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함수의 접두사. 뭐가 이제 이렇게 접두사냐? 내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은 그 이름과 그 앞에 이렇게 RDPQ를 붙이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그 함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NORM이라고 하는 앞에 글자를 따서 아래서 쓰고 있는데 이 놈과 R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붙이면은 랜덤 샘플을 뽑는 함수.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을 쓰면은 CDF를 그려주는 함수. 그리고 Q라고 하는 것을 쓰면은 퀀타일 값을 알려주는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D라고 하는 걸 쓰면 density 함수 펑션을 그려주는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DPQ라고 하는 것은 외우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CDF 값을 그려주고 싶기 때문에 pnom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이 pnom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입력값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지금 CDF 값을 계산할지를 넣어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8까지 지금 그려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8까지의 이 시퀀스 마이너스 2에서부터 8까지 0.01 정도 떨어지게끔 해서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min이라고 하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저희가 입력값이 평균 분산을 정해줘야 되니까 min이라고 하는 곳에 1을 집어넣고 그리고 SD라고 하는 것에 2를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려진다. 그래서 얘를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플랫을 그려보겠습니다. 포인트 그 다음에 SEQ 마이너스 2에서부터 8까지 하고 Y 이렇게 그려볼게요. 오케이. 얘가 지금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를 그려놨군요. 제가 1 얘는 그러면은 또 다시 그려야 하잖아. 2가 아니잖아. 왜 콘솔 창에다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그죠? 그리고 이건 똑같죠? 그리고 포인트로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그려놓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진짜로 첫 번째 x1이 내가 지금 정해놓은 1과 분산이 4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구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으로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x1, 2, 3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되셨습니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왜 멀티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 PDF 그린 적 있었잖아요. 왜 저희가 이렇게 돌렸을 때
그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x1의 분포, 정규 분포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봤을 때도 또 정규 분포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었는데, 이제 한쪽 측면에서 바라본 분포를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마지널이 되게 여러 뜻으로 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마지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측면이 있을 때 한쪽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널 이펙트라고 하는 말을 써서 파퓰레이션에서 이펙트 볼 때 마지널 이펙트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게 왜 마지널인가 싶었거든요. 그 마지널이라고 하는 게 주변 확률 분포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다 고정시킨 다음에 그죠? 하나 이렇게 변경시켰을 때 분포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태도님 지금 보면 그런 거를 이제 마지널이라고 하는 영어 뜻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워볼 것이 방금 저희가 임피리컬 CDF 그려가지고 확인해 본 게 주변 확률 분포가 즉 x1, x2, x3가 평균이 1이고 분산이 4, 평균이 3이고 분산이 3, 평균이 2고 분산이 2인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런 공분산 관계에 그러니까 x1과 x2 그리고 뭐 x1과 x3의 이런 관계는 어떻게 확인해요? 저희가 이 진짜 우리가 발생한 이 샘플이 요 공분산 행렬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방금 그 임피리컬 CDF만 생각을 하면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요.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 앞에 북마크 여긴 없네. 이제까지 했던 그 챕터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엄청 했어요. 초반에 엄청 했어요. 배움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분산 행렬을 수정을 할 수 있다. 데이터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표본 공분산 행렬 을 배웠죠. 그죠? 표본 공분산 행렬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x1, x2, x3를 따르는 샘플들이니까 이 샘플들을 사용해서 표본 공분산 행렬을 추정했을 때 무슨 값이 나와야 되겠어요? 실제로 얘가 정규 분포 이걸 따른다면 요 시그마 행렬과 되게 비슷한 공분산 행렬이 추정이 되어야지 맞겠죠. 그죠? 적어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제로 저 공분산 행렬이 나오는지 표본 공분산 행렬과 이 공분산 행렬이 같은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 예전에 저희가 배웠듯이 이 코베리언스 MVT 샘플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3.98 그죠? 여기 4였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이렇게 2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이 MVT 샘플즈라고 하는 요 담겨있는 그 샘플들이 다변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마지널이 정규 분포고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의 값이 같으니까 저희는 이 다변수 정규 분포를 이러한 다변수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코브 함수로 저희가 구한 거였고 예전에 배웠던 게 뭐였었냐면 n-1분의 1에 x 틸다 트랜스포즈 x 틸다로 구했다. 그리고 x 틸다는 이제 평균을 각각의 평균 뺀 그 함수 그 행렬이었죠. 그래서 중심화 행렬을 x 트랜스포즈 x 형태로 곱하고 n분의 1로 나눠준 요것을 표본 공분산 행렬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써놨어요. 센터링 기억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공분산 행렬은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이고 어느 정도 확률 변수의 분산이 0이 아닌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포지티브 데피닛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걸 이제 가져와서 행렬을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 하삼각 행렬, 그러니까 하삼각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각선 위쪽은 0, 모든 그 원소들이 다 0이고 밑에 쪽, 대각선 아래쪽에만 숫자가 들어있는 행렬을 하삼각 행렬, lower triangular matrix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행렬 A가 주어지면은 양의 정보 대칭 행렬, 그러니까는 positive definite인 행렬 A가 있으면 그 행렬을 두 개의 행렬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촐레스키 분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촐레스키 분해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이 있는 경우에 A를 L과 L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으로 쪼갤 수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A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압축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좋겠네요. 그죠? A라고 하는 것에는 뭔가 막 숫자가 모든 행과 열에 숫자가 다 채워져 있는데 하삼각 행렬 같은 경우에는 반절만 채워져 있는 거니까 정보를 이제 압축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R에서는 촐레스키 분해를 엄청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촐레스키의 앞글자인 CHO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촐레스키 함수가 있고 이 A라고 하는 행렬을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 그러면은 얘는 앞쪽에서 제가 사용했던 정규분포, 다변수 정규분포의 공분사 행렬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x1, 2, 3가 다 이제 0보다 크니까 그렇죠? 공분사 행렬은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인데 얘가 그 대각 원소가 다 0보다 크니까는 포지티브 데피닛 행렬을 볼 수 있고 대칭 행렬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촐레스키 분해가 가능한 행렬입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을 때 얘를 이제 촐 A라고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촐 A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돌려보면은 숫자가 여기 밑에 2행 1열, 그리고 3행 1열, 그리고 3행 2열. 그래서 오프 대각선 그 다이어거널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0으로 다 채워진 행렬을 반환을 시켜줘요. 근데 얘는 지금 좀 이상한 게 뭐였냐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촐레스키 분해는 하삼각 행렬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R에서는 상삼각 행렬, 그러니까 위쪽이 숫자가 채워진 행렬을 뱉어준다. 그래서 실제로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만들려면은 얘를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행렬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촐레스키 그 디컴포지션을 사용해서 나온 L이 진짜로 이제 디컴포지션이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L 곱하기 L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되겠죠. L 곱하기 L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A 행렬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뭘 하냐? 요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을 해서 앞에서 MVT 놈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다변수 정규분포에서 표본을 발생을 시킨 것을 어떻게 발생시켰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을 때 L 곱하기 L 트랜스포즈가 왜 저희가 행렬이 있을 때 그것의 제곱 버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으니까 내가 주어진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이것의 루트를 취하면 L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요 함수를 행렬을 찾을 수가 있게끔 해주는 게 촐레스키 분해다. 그러니까 양의 정보, 대칭 행렬, 포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에서만큼은 루트의 개념이 촐레스키 분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우리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평균이 뮤고 공분산 행렬이 시그마인, 그러니까 요 앞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우리의 목적은 요거였어요. 평균 벡터가 1, 3, 2고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생긴 다변수 정규분포를 따르는 표본을 발생시킨다. 오케이?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 표준 정규분포 3개, 인디펜던트한 표준 정규분포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질문이 하나 있어요. X라고 하는 게 지금 X1, X2, X3로 이렇게 묶인 겁니다. X1, X2, X3 이렇게 지금 묶여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X1이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X1도 정규분포 0, 1 이걸 따르고 X2, X3도 다 이렇게 따르고 서로 다 독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확률 벡터 X를 평균과 공분산 행렬을 쓰신다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배우님? 행렬 형태로 나타내야 할 것 같은데요. 요렇게. 이거 혹시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각각이 X1, X2, X3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죠? 그리고 각각이 독립인 상태면 이 확률 벡터 X는 다음과 같이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따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Y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이 분포는 지금 정규 분포 뭐였어? 132였나요? 1329 4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상태 다변수 정규 분포에서 샘플을 뽑고 싶은 겁니다. 이 x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요 행렬을 지금 시그마라고 놓을게요. 이 y의 공분산 행렬 이 y의 공분산 행렬이 지금 현재 positive definite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positive definite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쪼갤 수 있냐 L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루트를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상태면 얘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Y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Y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뭘 곱하고 뭘 더하면은 될까요? 혹시 여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테도님도 혹시 이거 여기 물음표에 들어갈 게 뭐가 있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힌트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죠. 분산과 기대값, 확률 변수의 분산 기대값의 성질 뭐라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뭐라도 쳐주세요. It's too hard. 아닌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 힌트 겸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아니에요. 테도님이 기억이 난다고 분명히 저한테 시작할 때 말했단 말이죠. x라고 하는 게 기대값이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뭐 3이라고 해봅시다. 분산이 9라고 해봅시다. 9 아니다. 뭐라고 해야 돼? 분산 1 오케이? 자 근데 y라고 하는 것은 기대값이 4고 분산이 9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확률 벡터가 아니라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의 분산과 기대값의 성질이 뭐였죠? ax 더하기 b의 기대값은 그죠? 그대로 튀어나온다. 2의 x 더하기 b 그대로 튀어나온다. 분산은 ax 더하기 b 하면 a제곱 베리언스 x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 내가 x라고 하는 애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y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a와 b는 어떻게 그럼 될까요? 얘가 지금 오 지은님 굿 L뮤 여기 위에 쪽 지금 답을 해주셨습니다. L뮤 채팅을 지우던지 해야지.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뭘 쓰면 되냐 a에다가 3을 쓰면 되고 b에다가 1을 쓰면 됩니다. 왜냐 여기 이제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 여기에다가 베리언스 y를 이제 취해 보면은 결국에는 a제곱에 베리언스 x가 남고 b는 날라가죠. 근데 베리언스 x가 지금 1로 주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a제곱 곱하기 1이 9가 돼야 되는 상황이므로 a제곱이 지금 3의 제곱이 돼야지는 상황이니까 a가 3이 됩니다. 그러면 기대값 측면에서 봤을 때 y의 기대값은 또 4가 되죠. 그러면 3x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4로 맞춰줘야 되므로 b는 1이 되는 거예요. 3, 4 땡. 아니네. 4네. 3, 4 땡. 땡이 아니네. 왜냐 여기에 0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3하고 4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b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평균이 지금 들어가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 분산 값을 맞추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요 위에 제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원래 질문은 뭐였냐 내가 이거 시그마를 촐레스키를 통해서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이렇게 분해를 시켜버리면 얘를 가지고 원래 x와 l과의 어떤 선형 결합 그러니까는 행렬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그런 걸로 y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진짜 넣어보고 그 다음에 뮤 벡터를 뒤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뮤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를 그러면 이렇게 한다. 이랬을 때 2의 y랑 그 다음에 베리언스 y 이 두 개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2x는요? 아 당했네. 자 2의 x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결국에는 l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뮤 이렇게 될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얘가 0벡터가 나오니까 그냥
뮤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베리언스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L 그 다음에 베리언스 x 그 다음에 L 트랜스포즈 더하기 뮤가 이제 사라지죠. 상수 벡터라서 이렇게 되고, 근데 얘는 베리언스 x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항등행렬이잖아요. 3x3짜리 항등행렬. 그래서 항등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렬을 곱해주면 그냥 그 행렬 그대로 나오니까 L, I, L 트랜스포즈가 되고 결국엔 L 트랜스포즈가 돼서 시그마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해되시죠? 오호, 재밌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 공분산 행렬을 다 저희가 이제 뭐라 하지? 고려를 한 어떤 기법들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변수 정규 분포에서 표본을 뽑기 위해서는 그냥 R놈 3개, 그죠? 인디펜던트한 거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R놈을 3번 돌려도 되고 아니면 3개를 그냥 뽑아도 되겠죠? 이 3개를 뽑은 다음에 요 앞에다가 요 그 촐레스키 분해로 구한 L 행렬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뮤 행렬을 더해주면은 난수 발생이 되는 거랑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게 뭐냐면은 정규 분포에 한해서 각각이 지금 그 저희가 x1, x2, x3라고 하는 게 이제 각각 그 표준 정규 분포 인디펜던트한 거를 따르잖아요. 이랬을 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여기 앞에다가 어떠한 행렬을 곱해주거나 이렇게 더해줘도 이렇게 만든 확률 변수 y는 다시 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촐레스키를 이용한 난수 발생 방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디어는 크게는 두 가지죠.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확률 변수는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공분산 행렬을 스퀘어 루트 취하는 방법인 이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해서 뒤쪽에 이제 시그마를 맞춰주게끔 하는 저 성질을 이용해서 그 표본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실제로 요거를 지금 L이라고 하는 걸로 그 그 촐레스키 분해한 거를 계산했어요. 시그마를. 그리고 표본을 1000개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대로 하면 R놈을 이제 3번을 하는 거죠. R놈을 이제 이렇게 해서 3개를 이렇게 발생을 시켜도 되는데 그렇죠? R놈 1, 0, 1이라고 하는 이렇게 3개를 발생시켜서 얘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요거를 3을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3개짜리가 한꺼번에 각각의 독립인 그렇죠? 요 X 확률 벡터에서 표본을 뽑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했냐? 내가 1000개를 뽑을 거니까 3개짜리를 1000개를 뽑아야 되니까 3000개를 한꺼번에 뽑은 거예요. 3000개를 이제 이렇게 뽑아서 로우를 3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칼럼을 1000으로 줬어요. 로우를 즉 어떻게 했냐? 여기가 3, 쭉 1000짜리. 그래서 요 앞에 각각의 한 줄이 이제 X의 샘플, X 벡터의 표본을 따르는 해가지고 1000개 샘플을 뽑았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그 옆으로 이렇게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 빼와가지고 여기 첫 열 한 개짜리 빼와가지고 X를 따르는 표본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L, 즉 3x3짜리 L 행렬을 곱해줘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가 행이 3 곱하기 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3이 돼야 되므로 요걸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뮤 벡터를 이제 더하게 되면은 땡이다. 그런데 요거를 1000번 하기보다는 그냥 매트릭스로 1000개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1000개를 3x1000짜리를 만들어서 한 방에 1000개가 다 곱해지게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의 결과값이 3 곱하기 1000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얘네들 X 벡터를 따르는 표본들의 L이 다 곱해진 것을 한 방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L 곱하기 매트릭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랜덤 샘플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벡터를 결국에는 추가를 하면 3바이 1000짜리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뮤를 301이라고 하는, 잠깐만, 아니죠. 뮤가 어딨어? 뮤 벡터가 이렇게 132라고 하는 거. 뮤 벡터를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변수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샘플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뮤 벡터를 더해주면은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죠. 리사이클링이 돼가지고 각각 열에다가 132라고 하는 벡터가 다 더해지게 된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샘플이 이렇게 나온다. 샘플이 지금 옆으로 길게 쭉 뒤집어져 있으니까 다시 뒤집어서 내가 원하는 한 행이 다변수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본 하나가 되게끔, 우리는 데이터 매트리스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죠. 행 하나가 표본 하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기 위해서 t샘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 해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 샘플즈 이렇게 해보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베넌스 공분사 행렬이, 표본 공분사 행렬이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 여기가 4, 2, 1,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금 요 공분사 행렬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샘플즈의 첫 번째 행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히스토그램 그리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걸로 봐서 각각이 마지널의 정규 분포고 공분사 행렬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다변수 정규 분포가 그 MVT 놈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그런 표본을 잘 발생시켰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